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속에 답답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3만 달러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주던 가격이 이내 하락을 하며 2만 9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에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관한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가격에 관하여 길을 모으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꽤나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락을 계속하며 답답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이죠. 코인데스크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미 증시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경기 침체 우려로 미 증시와 동반 하락, 모멘텀 부정적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주요 암호화폐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을 반영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5% 하락한 28,900달러, 이더리움은 8% 하락한 1,930달러에 거래되었다. 최근 미국 경기 회복을 이끈 리테일 유통 분야의 어닝 쇼크로 S&P 500은 2년 내 최대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는 경기 침체 우려 상승에 가장 먼저 시장에서 매도되고 있다. 메이저 NFT 주간 거래 건수는 올해 최고치인 50만 건에서 21.5만 건으로 대폭 감소하며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감소하였으며 암호화폐 트레이더는 스테이블 코인 중 USDT보다 USDC를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간 1년 가격 하한선인 27,000에서 3만 달러 범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27,000달러를 하향 돌파할 경우 잠재적인 하락 구간인 17,823달러까지 확대가 된다. 50일 MA가 아래로 꺾이며 매도세가 확대될 수 있으며 33,000에서 36,000달러 부근 강한 저항은 비트코인의 상승 전환을 가로막을 수 있다. 주봉 차트에서도 RSI 과매도 시그널이 나타났지만 모멘텀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2018년 11월과 유사한 폭락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게 코인데스크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참 지금의 매크로 경제 상황들이 쉽지 않은 것만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단기 변동성에 관한 분석 한 가지를 더 가져와 보았는데요.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차트상 데드크로스 출현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급락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TC 3일봉 캔들 차트에서 데드크로스 출현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리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대 USD 3일봉 캔들 차트에서 150일 이동평균과 600일 이동평균이 교차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12일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2018년 11월 당시 해당 데드크로스 발생 후에 비트코인은 급락 흐름을 나타내며 12월 최저 3,135달러까지 하락했다고 하네요. 이제 현재 보시는 차트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3일봉 캔들 차트입니다. 이제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하방 돌파하며 생기는 교차점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게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이제 골든크로스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데드크로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모습 속에 이러한 분석까지 나오니 참 답답함이 가중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기관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는 보유 비트코인이 대략 13만 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균 단가는 약 3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죠.
이 말인즉슨 현재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규모가 큰 만큼 뭐 1%, 3%, 5%당 발생하는 금액의 마이너스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하락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마이클 세일러가 아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FO에서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 정도로는 매도 버튼에 손가락이 가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FO 비트코인 매도 계획 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앤드류 캉 이제 신임 CFO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에도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겠다는 회사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생각이 없다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주들 역시 우리와 같은 생각이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회사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과연 가격의 하락에도 팔지 않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참 시장이 어려워 보이는데 왜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애초에 매수를 할 때 자체가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보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며 투자를 했기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사람이 90년간 S&P 500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몇 프로의 수익률이 났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시장을 피하지 않고 꾸준히 홀딩한 투자자라면 17,700%라는 수익률이 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시장이 하락할 때 1년 중 단 10일 정도 시장에서 발을 빼놓았다면 과연 이 사람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반토막 정도는 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제 1년에 단 10일만 시장에서 떠났다고 가정한다면 90년간 28%의 수익률밖에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시장에서 잠시 떠난 시기가 대부분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서 공포가 두려워 잠시 떠났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시기에 매수를 해야 하며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지금의 시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2020년 3월의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와 이제 작년이죠. 2021년 5월 중국의 말살 정책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금의 시장의 두려움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두려운 시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할 것인지 이 투자 방법과 투자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참 다양한 방면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거래소이죠. 이 빗썸과 업비트의 경우는 이로 인해 기준가가 하락을 하며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 할 것 없이 모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루나를 열렬히 지지했던 유명인물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치인데요. 이 루나의 투자 전략으로 갤럭시 디지털의 수익 중 1,000억 원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권도영 대표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루나 가격이 $100를 넘는다면 문신을 새기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100가 넘자 트위터를 통해 문신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문신을 조금 더 이쁜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튼 루나 사태 이후 그렇게 트위터를 많이 하던 분이 충격을 먹었었는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죠. 이에 오늘 오랜만에 노보그라치 형님에게서 하나의 트위터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문신은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루나 문신 지우지 않는다. 겸손이 필요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공식 채널을 통해
루나 문신을 지우지 않겠다. 문신이 벤처 투자에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장 및 테라 생태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온다. 루나 및 UST에서만 40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가치가 단기간에 파괴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암호화폐와 디파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이제 투자자들은 새로운 베어마켓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값싼 돈의 시대는 끝났다. 투자자는 규칙에 따라 이익을 내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문신을 지우는 게 아파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싶지만 참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야기를 한 신뢰라는 부분에서 금이 갔다는 것이 참 아쉽게만 느껴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도건 CEO의 경우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일까요? 테라의 리빌딩 제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건 테라 리빌딩 제안 투표 진행 중, 통과 시 27일 신규 네트워크를 출시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도건 테라폼 랩스 CEO가 방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존 테라 네트워크를 테라 클래식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 및 루나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버넌스 제안 1623의 투표가 진행 중이라며, 이 제안이 통과되면은 블록 높이 779만에서 테라 클래식 네트워크의 최종 스냅샷이 생성되며 새로운 네트워크가 탄생한다라고 말하였는데, 해당 거버넌스 제안은 7일 뒤 마감되며 약 2천만 루나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에 놀랍게도 찬성표 비중이 97.46%라고 하는데요. 앞서 코인리스는 도건 CEO가 기존 테라 체인을 테라 클래식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테라 체인을 출시하자라는 거버넌스 제안을 발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고 하네요. 참 놀랍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새로운 루나를 만들겠다고 제안한 것도 놀라운데, 찬성표가 무려 97%가 넘는다는 것이 더 놀랄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새로운 루나를 만들던, 새로운 이제 테라폼 랩스를 만들던 회생이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새로운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사업 확장은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리플사가 XRP를 사용하는 솔루션 ODL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리투아니아 소재 글로벌 송금 업체 핀치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면 리플사가 최근 리투아니아 소재 온라인 글로벌 송금 업체 핀치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핀치는 XRP 활용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 리플렛 ODL을 통해 기업 간 결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ODL 서비스의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25배 이상 증가를 하며 이 미국과 멕시코, 필리핀, 일본 등 20개국 이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CBDC의 개발을 돕기 위해 파트너사로 합류했다는 것 또한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특히나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미 SEC와 리플사의 소송 문제들을 보았을 때 또한 리플사 방면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길어봤자 이번 연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참 오랫동안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선사해준 코인인 만큼 앞으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3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참 힘든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의 가격에서 더 상승해도 모자랄 판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며 정말 2만 달러, 1만 달러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공포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에게서 이상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푸틴은 혈액암, 시진핑은 뇌동맥류에 걸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푸틴의 경우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의 면담 사진에서 이제 몸이 불편한 듯 의자에 편하게 앉아있지 못하며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고 있는 불안정한 사진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 언론을 비롯한 일부 외신들 또한 사진이 공개된 후에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수술을 받을 것이라며 최측근을 권한 대행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크렘린 궁은 푸틴 대통령은 건강하다며 건강 이상설을 공식적으로 반박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시진핑의 경우 또한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지난 17일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중 위험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료를 거부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강대국 지도자들의 연이은 건강 이상설로 일각에서는 세계 패권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사실상 현재 지정학적인 위기의 주된 요인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와 중국의 이러한 소식들이 한편에서는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장의 상황들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 사실이죠. 과연 이러한 두려운 시기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현재 고점 대비 약 56% 하락한 이 시점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빅찬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환희 속에는 기회가 없다는 말이 있죠. 항상 기회는 위기 속에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지금의 위기는 돌이켜 보면 기회였으며 모두가 떠나가던 시기가 우리는 다가가야 했던 기간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의 시장을 보았을 때 3년 뒤 지금의 시기를 보며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며 회상하고 있을까요? 저 때라도 다 팔고 시장을 떠나갔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저 때 샀어야 했었는데 라며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가며 저점을 확인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겠으나 이 시장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으며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